예, 현대기아차가 대기업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뽑기로 했다. 이게 이제 상시 채용 제도로 바뀌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인사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배경, 향후 영향 이런 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뽑던 정기공채가 없어지고 필요할 때만 수시로 뽑는다. 이 현대차그룹 같이 큰 데서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 원래 연 2회를 했는데 그거는 그룹 전체의 채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 채용 시기라든지 배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크게 바뀐 거는 수시 채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룹 전체가 아니고 각 계열사 직무별로 채용을 하는 걸로 바뀐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사 담당자로서 보시길 땐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현업부서나 계열사에서 직접 필요한 인원들을 필요한 시기에 뽑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적인 조직의 운영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연간 소요 인원을 뽑다가 가지고 채용을 배치를 하면 비효율성이 좀 다소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 뽑으면 한 3명 정도는 뭐 좀 1년 또는 1년 전후에서 나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많이 뽑아서 그래서 또 많이 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좀 개선될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은 보장을 못 합니다. 그게 많이 뽑고 적게 뽑고 따라서 그게 나가고 하는 거는 조직, 신입사원들이 조직이라든지 직무에 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어서 그 부분까지는 잡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겠네요. 예. 실제 이제 구체적인 직무로 뽑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아예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그룹 공채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약간은 낮을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시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험을 아예 준비하고 심지어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도 있을 정도인데 공채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준비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이렇게 수시청으로 바뀌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때는 준비하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단순히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 준비하는 채용 프로세스가 바뀐 건 또 아니거든요. 실제 현대에서 실제 하는 필기시험 자체도 지금 예전에는 그룹에서 전체적인 유형으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계열사이나 직무별로 각각의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나 직무별로 하면 필기시험이 약간은 유형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취업 전략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업준비생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는 이제 예전에는 그 그룹 공채로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수시로 뽑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필터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역량을 좀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하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대규모로 뽑을 때보다 이 상시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현대차가 아예 공지를 할 때 기존에 뭐 연간 한 8,000명 이상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아예 이번에 제도를 바꾸면서도 그 수준은 유지를 하겠다고 일단은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소요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수시 채용을 하다 보면 결혼이라든지 추가 인원들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하고 약간 연동되기 때문에 조금은
적게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능성이기 경기를 때문에 탈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라 수시 채용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는 네. 하나만 더 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네.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10대 그룹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요. 이게 네네. 다른 10대 그룹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중견 그룹까지 이런 수시 채용 방식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존에 이제 공식적이지 않으면 다른 그룹에서도 수시 채용은 일부는 했는데요. 그렇죠. 이 채용 부분은 이제 그룹사의 특성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시 채용이 보다 더 적소의 인원들을 좀 선발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거고요. 현대차는 이미 작년부터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현업부서에서 인사팀이 아니고요. 예. 현업부서에서 공채를 진행해서 현업부서에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각 계열사에서 각 직무별로 심사를 하는 게 인사팀이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채용에서 늘어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이었습니다.